이번 하락은 관세가 원인이다 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트럼프는 중국에 고작 10%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과거 25% 관세 폭탄에 비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즉 의도된 관세이다. 그런데 대체 왜 시장은 이렇게 발작을 할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명확히 안다면 개미털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점은 어떻게 잡는지 기준이 생길 겁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지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내용만큼은 정말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하락장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우선 이전에 부분 익절한 거 그대로 있고, 저도 이 99K쯤에 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보고 나올 거고, 모든 타점들 다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제가 공유해드린 이 박스 부근에서 강하게 말아 올리고 다시 좀 눌리고 있는데, 하락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옆으로 기던 발작을 하던 이 추세선을 한 번 더 건드리러 옆으로 좀 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2018년 트럼프 1기 하락장 때를 봐야 됩니다. 자, 관세 폭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11월 들어서는 무지막지한 폭락이 이어지면서 총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70% 정도가 빠졌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했죠. 당시 이때는 주식시장도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강력한 관세 전쟁이 시작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날짜를 집중해야 됩니다. 자, 7월 이쯤인데 트럼프가 중국에 25% 관세 폭탄을 때리고, 중국도 바로 25% 보복 관세를 합니다. 25% 관세면 그냥 미친 거죠. 내수, 수출 다 안 하겠다고 전쟁 선포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는 옆으로 기었습니다. 그냥 8월에 이때 차트는 작아 보이지만 총 38%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후에 그냥 박스권이죠. 이때와 지금의 비트코인은 시총도 그렇고 다르겠죠. 하지만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한 번 더 폭락이 오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 바로 이 BJ 파월 형님이 등장합니다. 파월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라는 발언 이후에 시장이 폭락을 하고, 또 11월 말에 금리는 중립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변덕스러운 빌런짓 때문에 시장은 아래에서 갈피를 못 잡았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파월을 굉장히 싫어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때가.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말간에 관세 이슈가 있었고 또 이 빌 게이츠가 뜬금없이 비트를 디스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호재들이 더 많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이클. 이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굵직굵직한 이런 호재들이 아직 많은데, 그 전에 이렇게 공포심을 주는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더 큰 상승을 위한 하락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 미리 언급드렸듯이, 자 21년도에도 수렴 후에 폭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듯 하다가 아래로 다 뺐단 말이에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미리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자, 이때도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총 16% 이상 빠졌거든요. 여기서 이 구간 말하는 겁니다. 이때도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삼각 수렴을 이탈 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여기서 줄곧 3일 동안 내내 하락을 했었죠.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마지막 꼬리가 깰 것처럼 하락을 하더니 깨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도 이런 수렴의 형태에서 뚫고 올라와서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다 뺐잖아요. 똑같거든요. 하지만 이 꼬리는 아직 깨지지 않았죠. 이 89K.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생각하기 싫지만 아래로 더 흐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기상, 흐름상 이 자리가 깨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만약에 이제 바닥이 나왔다면 21년처럼 쭉 말아 올린 뒤에 이대로 상승이 나오겠죠. 저는 뭐 사실 요런 그림을 좀 기대하고 있고, 많이들 청산 당하시고 뭐 손절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많이 물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익절을 하다가 어쨌든 한 99K 이쯤에 저도 좀 물려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물을 타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물은 이런 자리 깨지면 순간적으로 어쨌든 말아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세게 타서 여기서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가능성은 한 20% 정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지금 여기가 바닥이고 이런 식으로 자리 안 주고 다시 말아 올릴 가능성을 한 70%로 보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는 게 뭐 한 10% 정도? 어쨌든 참고하시고, 24년 11월 후반부터 지금 보면은 10% 이상씩 빠졌을 때는 다 매수 기회였습니다.
매수 기회, 매수 기회, 매수 기회, 매수 기회. 저는 지금도 매수 기회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런 자리도 다 반등 구간이었습니다. 유의미한 반등 구간이었는데 이 자리들 그리고 제가 이 노란색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곳이 깨지면 여기서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도 이 보라박스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정답은 일봉에 있거든요. 일봉에서 양봉의 시가와 음봉의 종가를 잘 이어보면 이런 박스가 나옵니다. 1월 한 달을 봐야 되고 유의미하게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 큰 프레임으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박스를 만들어 드렸고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겁니다. 순간적으로라도. 그래서 작도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되고 이 작도 그리는 방법은 제가 테니스 매매법 지표에 트속 매매법 1편을 올려놨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전부터 그어놨던 저항 라인들이 모든 곳이 다 타점이 되고 지지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3,000분이 넘게 보셨는데 보조지표 중요하죠. 보조지표 보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초적인 거부터 탄탄히 되어 있지 않으면 보조지표 아무 쓸모 없습니다.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게 제가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가이드고 텔레그램에 먼저 이런 식으로 좋은 자리가 오면 브리핑을 올려드립니다. 잡으셨던 분들은 절반 입자리 나가셨고 훨씬 유튜브보다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 공식 채널로 투동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확실한 본인만의 매매법이 있고 확실히 있다면 물려 있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SNS도 발달하고 자기 어필 시대 아니겠습니까? 전 이번 하락도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린 거고 이제는 하락을 단순히 무서워하기엔 지났습니다, 여러분. 막연히 시드를 몰빵한 사람들은 무섭겠죠. 이제는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만 여기셔야 되고 강한 멘탈과 매매 실력 모두 높이실 분들만 제 개인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 채널로 받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열려있는 텔레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스팸 메시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자, 내용 다시 이어가자면 아주 좋은 댓글이 하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 왜 따라가냐. 제가 일일이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오개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입니다. 100% 커플링은 아니지만 이 그림처럼 20년 불장부터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시경제를 무시했다가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근거도 없어지고 이는 곧 익절과 손절의 기준도 없어진다. 결국 도박하듯 매매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비트코인이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아니잖아요. 시청도 그렇고 기관들이며 ETF 편입, 나스닥을 안 따라가는 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시청 높은 것들은 트레이딩하기 편합니다. 물론 이 주말 같은 이런 장은 좀 두드려 맞아도 됩니다. 벌어놨던 거 조금 뱉는다 생각하고 이거 말아 올리는데 하루 이틀이면 말아 올리거든요. 비트코인 경험해와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반등은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브리핑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주말간에 또 악재가 하나 있었잖아요. 빌 게이츠의 뜬금없는 비트코인 디스 발언. 이게 이 JP모건처럼 개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JP모건은 늘 내재적 가치는 없다. 비트코인 50K일 때도 다시 20K 간다. 하지만 신고적 행진했죠. 늘 이런 하락만 주구장창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차트를 끄집어 내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뻔한 개미털기 뉴스가 지겹습니다. 하지만 한편 현금화돼 있는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일 겁니다. 저점 매수가 왔다는 소리니까요. 자, 물리신 분들은 조금만 있으면 다시 반등 나와서 살려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청산 나가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현금화돼 있으신 분들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쨌든 다들 주말에 못 쉬시고 조금 힘들었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텔레그램 타점 공유와 관점 공유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와 알트 모두 수익으로 대응하고 소통방에서도 즐거운 매매 이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월에는 더 재밌는 장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영상 서두 얘기했듯이 트럼프 행정명령, 비트코인 전략 자산, 금리 인하 할 게 많습니다. 이거 금방 말아 올릴 겁니다.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